온라인 책 판매로 시작해 이커머스 시장의 포식자가 된 아마존. 아마존은 어쩌다 쿠팡의 롤모델이 될 수 있었을까요? (1994년)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창고에서 온라인 책 판매를 시작으로 탄생한 회사 아마존. 처음에 가다브라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사람들이 한국어로 시체라는 대신 가다바로 착각해 제프 베이조스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동식물이 사는 곳 아마존에서 착안해 아마존.com으로 사명을 변경하죠. 알파벳 A로 시작하니 제일 먼저 노출될 효과도 있고요. 책 판매가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자 1997년 DVD, 소프트웨어, 의료까지 카테고리를 다양화해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데요. 그러다 현재는 없는 것 없이 다 파는 이커머스 시장의 끝판왕 기업이 됩니다. 1999년 타임지의 올해 인물로 제프 베이조스가 오르기도 했죠. 한국에서는 쿠팡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 일본을 포함해서 대부분 선진국은 아마존을 한국의 쿠팡처럼 애용하고 있죠. 미국 온라인 쇼핑몰 매출 1위, 2위에서 10위 매출을 다 합쳐도 아마존을 따라잡을 수 없어요. 아마존에 의해 파괴됐다는 의미의 신주어. 아마존이 신규 사업 아이템에 손대기만 하면 그 시장을 잡아먹는다고 해서 생겨난 표현이에요. 아마존은 소매업자들이 플랫폼에 입점해 물건을 판매하는 구조인데 타 플랫폼보다 싼 값에 올려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의류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곳은 메이시스 백화점이었지만 아마존의 위력 때문에 메이시스의 명성은 이제 빛을 발하고 말하는데요. 2017년 미국 패션 시장의 성장률은 3%대에 그쳤지만 아마존의 의류 매출은 25%나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가정의 72%가 당일 배송이 가능하다 보니 메이시스 백화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은 줄줄이 폐점하고 있죠. 사실 아마존의 성공 비결이 단순히 박리담회, 즉 싼 값에 많은 물건을 팔아서만은 아니에요. 아마봇, 아마존.com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는 AI는 클릭스트리브를 이용해 이용자의 데이터를 사용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사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한 시간 동안의 모든 검색 결과와 행동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마다 페이지를 다르게 구성해요. 이 때문에 타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 전환율이 6.2%라면 아마존은 13%로 2배가량 높죠. 아마존은 아마존 베이직이라는 자체 제작 상품도 판매합니다. 15만 8천 종의 자체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입점 업체들의 고객 데이터를 몰래 활용하기도 했어요. 수집한 데이터는 단순히 소매 유통뿐 아니라 금융, 게임, 콘텐츠 시장에 진출하는 기반이 됐죠. 아마존으로 얻은 데이터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OTT 회사 아마존 프라임. 최근 가입자가 2억 명을 넘어섰는데 넷플릭스에 이어 글로벌 점유율 2위로 우뚝 올라섰어요. 심지어 007, 로키 등을 만든 영화 제작사 MGM을 인수하면서 콘텐츠 파워는 더 막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마존의 독주에 미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가파라고 하죠.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규제 법안을 발의합니다. 주요 법안이 5가지나 되지만 이 중 아마존이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는 법안은 플랫폼 독점 종식 법안.
앞서 말했듯이 아마존은 플랫폼 내 아마존 자체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해 관계가 상충한다면 법무부가 아마존을 쪼갤 수 있는 거죠.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아마존이 자체 브랜드 사업부를 정리하거나 자체 제작 브랜드 판매 플랫폼과 입점사 판매 플랫폼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예측하고 있어요. 아마존은 매출이 많은 만큼 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아마존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만 95만 명, 작년에는 하루 평균 1,400명을 채용했습니다. 아마존은 효율성을 빌미로 이 많은 작업자를 감시하는데요. 상품을 분류하는 작업대에서는 1분 단위로 작업 속도를 측정하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기계가 고장나서 업무를 못해도 해당 시간을 빼고 근로 시간을 계산하죠. 한국의 아마존을 표방하는 쿠팡이 그랬던 것처럼 아마존도 에어컨 없이 일하다가 2012년에서야 에어컨을 설치하기도 했어요. 물류센터 직원은 10시간 교대 근무 동안 30분씩 2번의 휴식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나 방대한 물류센터의 크기 때문에 화장실만 갔다 와도 휴게 시간은 끝나버리고 말죠. 아마존은 주문하면 하루 안에 배송되는 프라임 서비스로 미국 소매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어요. 아마존의 하청 형태로 고용된 계약 배송 기사들만 11만 5천 명. 하루 14시간 교대 근무가 일반적인데 배송 차량이 경로를 벗어나기라도 해 3분 이상 정차한다면 배송업체에 알림이 갑니다. 그렇다 보니 택배 기사들은 화장실을 가지 못할 정도로 과업에 시달리죠. 차 안에 소변통을 두고 용변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증언이 미국 언론을 통해 나오기도 했고요. 아마존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최근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며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어요. 산업재해도 만만치 않아요. 지난해만 해도 아마존 물류 창고에서 2만 7천 건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올 3월에는 라스베가스 아마존 건물에서 한 노동자가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 기간 아마존은 높은 수익을 올렸는데요.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84% 증가한 11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상승으로 세계 부자 1위를 달성하기도 했죠. 이에 더 나아가 아마존은 안일한 코로나 방역에 문제 제기한 근로자를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은 공식적으로 2만여 명의 근로자가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로 조건에 아마존 노동자들은 분노합니다. 독일 등 유럽의 아마존 노동자들은 파업에 들어갔고 미국 내에서도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노조 설립을 추진했죠. Anzi, andiamo sempre a peggiorare, non ci sta più bene, quindi mo ci vogliamo ribellare un pochettino perché non riceviamo risposta. Also wir leisten gute Arbeit und wollen dafür gut entlohnt werden. Darum stehen wir auf der Straße. 그러나 아마존은 노조 설립을 방해합니다.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아마존의 창업 기념일 7월 5일을 기점으로 아마존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사퇴의 이유로 우주여행과 같은 신규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새로운 CEO는 제프 베이조스의 그림자라 불리는 앤디 제시. 향후 반독점, 노조 설립 등 해결할 일들이 산더미인지라 그를 향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켄 로치 감독 영화 미안해요, 리키. 영국의 플랫폼 노동자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 호평을 받았는데요. 주인공 리키는 노력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희망을 품고 택배 일을 시작했지만 어쩐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몸도 업무도 가정도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영화의 원제는 Sorry, we missed you. 연미권 국가에서 택배 기사가 고객에게 물건을 직접 전달하지 못할 때 미안함을 담아 쓰는 표현인데요. 영화가 끝날 때쯤에는 어쩐지 사회의 수많은 리키에게 전하고 싶어지는 표현입니다. 한국의 아마존을 표방하는 쿠팡. 최근 낯설지 않은 사건들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쿠팡이 아마존을 이대로 계속 답습할지 아니면 이번 기회로 롤 모델을 변경하게 될지 기대해 봅니다.